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임닥터의 성공한 다이어트 식단 한번 했는데 저 그거 곤란했습니다. 여러 주변에서 뭐 많이 물어봤는데 네, 갑자기 뭐 여러 사람이 물어봐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요약하면 사실 네. 탄수화물은 적게, 네. 단백질은 많이, 네. 지방은 적절히, 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먹자. 네. 이렇게 원칙은 얘기해 줬는데 네. 또 언론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게 그러니까요. 저탄고지가 워낙 있더라고요. 유명하니까. 네. 주변에서도 저탄고지 얘기한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있는데 흔히 케토제닉 식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케토제닉 다이어트에서는 극단적인 저탄이죠. 하루 뭐 20g, 뭐 50g 이하 이렇게 저탄을 되는 거죠. 아니, 하루에 20에서 50g 네, 탄수화물을.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게 50g 이하로 극단적으로 제한됐어요. 거의 안 먹어요. 그럼 나머지 칼로리를 뭘로 채울 거냐고요. 여기서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섭취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탄고지예요. 그래서 뭐 1대1대 7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단백질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단백질이 2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단백질량이 많이 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 케톤과 관련된 다이어트. 케토제닉이라는 것은 몸에서 케톤을 만들어내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몸에는 케톤체가 거의 없어요. 아주 소량만 있는데 이게 생기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몸에서는 그게 공복이 길어질 때 또는 기아 상태. 한마디로 못 먹을 때 생긴다. 못 먹을 때 생긴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몸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진 상태로 만드는 것이 체중 감량,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케토제닉 식단인 거죠. 근데 요 식단을 좀 이해하려면 몸의 대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 3개 있죠. 네,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몸에서 분해되면 포도당, 아미노산, 그다음 유리지방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사를 할 때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와요. 오래 굶었어. 네, 굶었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장기 에너지원은 것은 지방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포도당만이 꼭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 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은 포도당이 필요해요. 우리 인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당을 일정량 유지하게 돼야 되죠. 그러면 외부로 들어오는 포도당이 없는데 내부에서는 포도당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는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에서는 포도당이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국 아미노산, 즉 몸의 구성 성분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밖에 없어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만 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얘기했죠. 근손실. 이게 작게 말하면 근손실이지만 우리가 기아 상태, 예를 들면 뭐 10일, 한 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몸의 구성 성분을 분해해서 유지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몸을 보호하는 기전이 있지 않으면 기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평상시에 없던 케톤체가 이 기전으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케톤체가 온몸 조직으로 들어가고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을 100% 대체는 못하죠. 그러면 이런 케톤체를 만드는 과정의 이득이 뭐냐, 몸에서 이득이. 이런 과정이 능력이 없다면 기아에서 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겠죠. 예를 들면 포도당 요구량이 100이다. 그럼 100을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몸의 성분이 빠져서 그러면 몸이 구성하는 거 더 빠지면 그러면 조직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겠죠. 더 빨리. 그런데 지방으로부터 케톤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이 케톤체가 포도당의 역할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대체해주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늘겠죠. 네. 예. 그래서 케톤체를 만드는 이 과정은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기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다이어트 기법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굶으면 된다는 건지. 그러니까 주목한 사람은 뭐냐면 지방을 소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방이 원래 하는 대사를 늘리는 방법이 중저강도 운동이라면 이 케토제닉 상태가 되면 지방이 케톤체로 변환시키면서 지방 대사가 늘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케토제닉 상태는 어떻게 생기냐? 아까 뭐 굶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키 포인트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가 떨어질 때, 그때 그리고 외부 공급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지방이 케톤체로 만들어내는 대사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탄이 나오는 거예요. 저탄 얘기야. 예. 그러니까 포도당이 적어지면 몸이 그걸 그러니까 기아 상태라고 그렇죠. 판단한다. 그 작용의 포인트는 탄수화물, 포도당이다 이거예요. 케토제닉한 상태를 지방이 만들기 위해서는? 케톤체를 만드는 그런 대사를 항진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소비를 더 많이 늘리자. 이게 케토제닉 다이어트의 핵심인 거죠. 아, 근데 이 케토제닉 식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다이어트용으로 처음 만든 식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아 뇌전증, 이게 경련 환자에서 네. 이 케토제닉 식단이 치료 식단으로 나왔거든요. 이 케톤체가 뇌에서 아까 에너지원으로 네. 쓰인다고 하잖아요. 이런 과정이 뇌전증의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는 보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 뇌전증 환자에서는 케토제닉 이 식단이 치료식으로 쓰이죠. 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 뭐 소아 환자에게도 적용한 그렇죠. 그렇게 식단이니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이 케토제닉 식단으로 꾸준히 자기가 유지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케토제닉 식단을 했을 때 그러면 또 논란이 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린 지방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칼로리를 지방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식으로 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이어트 목적 식단이라 했을 때는 탄수화물을 줄여놨더니 그러면 칼로리를 지방으로 섭취한다.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게 칼로리죠. 총 칼로리. 그러니까 케토제닉 구성을 1대 2대 7이든 어쨌든 그러니까 저탄 고지 식단을 했어요. 이거를 참 과식을 한다. 아, 그러진 않겠죠. 다이어트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칼로리가 아닌 그람수로 따지면 더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으로 보면 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는 네네.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좀 네. 부작용은 없을지. 그러니까 부작용도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 연구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한 경우가 사망자가 더 늘었다, 사망률이 높았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가장 염려되는 건 그거죠. 케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지방세포에서 유리지방산이 분해가 돼서 간으로 지방이 이제 전해져야 되고 이런 과정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혈관 내에 지방이 많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지방산. 그러겠네요. 고지혈증, 고지혈증. 동맥경화의 문제. 그래서 뭐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서도 이런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보고에서는 뭐 큰 영향이 없다. 근데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있는 이유가 또 생각해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이로 먹는 지방의 전제가 많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칼로리 구성에서는 많지만 실제 양으로 봤을 때는 먹는 지방은 다 소비하고도 부족하다 이런 상태로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 소비가 된다 이런 측면도 얘기하는 거고, 지방이 대사가 되려면 어차피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 과정이 사실 지방 대사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좀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런 뭐 식으로 주장도 있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탄고지 케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케토제닉 시기는 안전성이 인정됐죠. 그런데 케토제닉 시기 자체가 안전하다고 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 식단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는 거죠.